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앞으로 설비 2야 설비라 부를 거고, 설비 두 번째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전을 위한 보호, 여기 이제 법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기본보호가 있고, 감전에 대한 보호가 뭐냐. 사람이 이제 감전사고가 나잖아요. 감전에 대한 보호인데, 기본보호, 고정보호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이란 건 평상시, 보통 이제 사고 안 났을 때 상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고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시란 말은 보통 이제 뭘 바뀌었냐면 고장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평상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느냐. 여기 보면 인체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준다. 뭐 절연시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인체의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고, 만약에 인체가 흐르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구나. 뭐 설명은 너무 길고요. 첫 번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면 절연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인체의 위험 전류가 얼마죠? 보통 이제 50mA 이상을 얘기해요. 쓰다 보면 또 이어지는데, 이어지 마세요. 50mA 이상이 되게 되면, 사람이 심실 세동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심실 세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누전 차단기가 보통 30mA 이하에 동작한다 이 뜻이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간에, 이런 정도만 있다고 봅니다. 요 고장보호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장보호. 고장보호는 첫 번째, 노출 도전부의 인체에 접촉이 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노출 도전부가 뭐예요? 전동기 껍데기 이런 얘기예요. 전동기나 변압기 껍데기에 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뭐해도 접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장보호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 이상에 대해서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정도 이러면 좋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사고 났을 때. 그래서 고장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라 그랬죠. 이것도 고장 사고, 이것도 사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인체에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전류가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고장 전류가 흐르면 안 돼. 고장 전류가 흐르더라도 그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가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하지 않는 시간. 빨리 차단하는 얘기죠. 누전 차단기 생각하면 되잖아요. 누전 차단기 몇 초? 0.03초. 그죠? 0.03초. 몇 미리암페어? 30mA.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준다? 흐르지 않게 절연하라는 얘기죠. 또는 접지하라는 뜻이에요. 절연, 접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건 위하려고 하지 마. 이해를 해야 돼. 평상시 고장이 났어. 사고가 났어. 고장 전류가 나는데 인체 전류가 들어오지 않게, 전류가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위험하지 않은 전류가 돼야 돼. 만약에 전류가 들어도 빨리 차단하라 이거죠. 세 개 중에 하나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 내가 접촉됐을 때도 위험되지 않도록 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열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고, 과전류에 대해서 고장전류, 과전압, 그 다음에 공급 전원 중단, 전원 공급 중단, 전원 차단이죠. 차단됐을 때 보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아까 내가 감전에 의한 보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선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다 바뀌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R, S, T, N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N상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L1, L2, L3 만약에 이렇게 Y결선이 있다. 여기 변압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접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전에는 R, S, T, 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뭘 바뀌었다? 여기 L1, 여기 L2, 여기 L3, 이건 그냥 중성선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호도치라고 있거든요. 원래 여기 접지극이죠. 접지극과 연결된 것을 뭐라고 하면 접지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접지선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N상을 이제 보호도체 겸용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빼라고 그래, 빼. 보호도체를 이제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색깔인데, 여기서 이제 N상을 만약에 보호도체와 같이 겸용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보호도체를 별도로 빼겠다, 그러면 얘가 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뒤에 가면 접계통 접지 나오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L1, L2, L3 색상이에요, 색상.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걸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냐면 저 따라 외우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갈매기 아시죠? 갈매기. 갈매기는 요즘 우리 서해안 갈매기 많이 보시죠. 인천 갈매기 하면 인천 갈매기.
갈매기 그 뻘이 시커멓잖아. 그래서 갈매기는 그 뻘이 앉으면 흑색으로 보일까요? 회색으로 보일까? 그지? 그래서 인천에 갈매기가 있는데 뻘이 앉으면 흑색으로 보일까요? 회색으로 보일까? 아니면 멀리 산과 같은 청색으로 보일까? 그래서 갈매기,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자, 보호도체는 바로 녹색 또는 노란색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케이블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녹색하고 이렇게 녹색하고 노란색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줄무늬 돼 있죠. 이게 바로 우리는 보호도체라고 해요. 접지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 이걸 할까요? 그냥 녹색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다? 보호도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지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색상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뭐라고 되죠? 이건 뭐 가볍게 색상 10배 종단 및 연결점에 이루어진 게 나도체가 나전선이죠. 종단 및 색상이 반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도색이든 밴드든 색테이프 여기에 맞게 하라 이런 뜻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요걸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전선의 종류, 전연전선, 케이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압 전연전선은 이제 450, 750 비닐 전연전선. 요게 이제 보통 NR 이렇게 보시면 돼요. NR. 요걸 N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0, 750 저독성 난연 폴리, 이게 HF-IX죠. 요즘 이걸 많이 쓰고 있죠. 450, 750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연전선. 요게 이제 HFX 요게네, 요거. 가교가 들어가, 요거. 요게 뭐야, HF-IX, 요게. 그래서 가교가 들어가, 가교란 게 뭐예요? 가교란 거지. 이게 함물, 케이블을 전연전선 만들 때, 그 절연체를 이제 합성시킬 때 거기다가 이제 합성 성분을 더 집어넣어서 절연을 더 좋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걸 쓴다는 거죠. 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여태까지 나온 경우 거의 드물어요. 판단 기준에도 이게 있었죠. 판단 기준에도 이게 기준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HF-IO 이렇게 돼 있죠. HF-IO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HF-IX인데 실무에서는 지금 다 이거 쓰고 있죠. 왜냐하면 얘보다 절연을 더 좋게 만든 게 가교거든요. 이렇게. 또는 이제 실무에서 이건 뭐냐면 가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 전연선 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RB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건 NR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HF-IO고 얘가 HF-IX 이렇게 등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압 케이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가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따 보시면 되고, 고압 및 특고압용 케이블 이런 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제 여러분들 가끔 질문하는 게, 선생님 어떤 게 나전선이고 어떤 게 절연전선이고 어떤 게 케이블이에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말대로 이제 피복이 없는 걸 나전선이라고 하고, 나도체, 우리 선을 도체라고 그랬죠. 나도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피복을 씌워요. 여기다 이렇게 피복을 씌워요. 요걸 갖다가 이제 피복 씌운 것을 절연전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여기에다 뭘 씌우냐면 외장을 씌워요. 이렇게. 외장까지 씌워. 외장을 이제 시즈라고 그래요. 시즈라고 하는데, 그 외장까지 씌운 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이제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피복이 없는 걸 나전선, 피복이 한 번 되는 것을 절연전선, 그 다음에 절연된 곳에 또 외장을 쓰인 거, 껍데기를 씌운 거, 시즈를 쓰인 거를 뭐라 한다? 케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걸 가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이러죠. 사람이라는 게, 선생님 그냥 넘어가면 꼭 나을 것 같아, 그지? 예. 맞아요. 꼭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저압 절연전선인데 이것도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선생님 저압 케이블 나을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몇 점? 20문제 중에 20점 맞는 게 아니라 100점이 아니라 몇 개? 8점만 16개 맞으면 돼요.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선의 접속 방법. 요거는요, 제가 가감하게 별표시를 하겠습니다. 별표시. 이거 기존의 법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전선 접속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이 증가되지 말고. 당연히 이해만 하세요. 기계적 강도가 20% 이상 감소하지 마라. 그럼 몇 프로 이상 유지라는 얘기야? 80% 이상 유지하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선이 있는데 얘가 강도가 만약에 5kN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부득이하게 전선을 이렇게 조인을 한단 말이에요. 조인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이상 유지라는 얘기예요. 80%니까 5에다가 0.8이니까 4kN 이상의 강도를 갖게 접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0%? 그럼 헷갈려 안 헷갈려? 요거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감소하고 유지가. 20% 이상 감소하지 말 것, 80% 이상 유지할 것. 반대로 20% 이상 유지할 것, 80% 이상 감소하지.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겨울에는 맛있는 게 뭐죠? 겨울에 과일. 가을에 따갖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시원하게 놔뒀다가 먹는 게 뭐예요? 감이죠, 감. 연시 감. 감은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열량이 높으니까 몇 개? 설마 8개 먹는 인간 없지, 한 번에. 맛있게 먹어도 몇 개? 아, 감은 2개 이상 먹지 마라. 이렇게 오시면 돼. 예? 아, 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감 나오면 20%. 오케이? 예, 이렇게 오시면 돼. 8개 감을 8개 먹는다? 이해가 안 가잖아. 아, 그러면 감 나오면 20%. 유지는 8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하고 4번, 5번은 안 나왔는데요. 참고적으로, 코드나 케이블 상호와 연결할 때는 뭐, 코드 접속이나 접속함 등을 이용하라. 근데 기능사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코드 접속기, 접속함 등을 이용하는 전선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기능사에서. 케이블이나 코드 상호간. 근데, 접속함에다 하라는 얘기예요. 접속함과 관계없는 게 뭐가 나올까, 그러면? 1번, 내가 쓸게. 코드. 2번, 케이블. 3번, 캡타이어 케이블. 4번, 절연전선. 접속기라든가 접속함을 사용하지 안 하고 접속하는 전선이 아닌 것. 뭐가 답이었어요? 예, 4번이 답이었어요. 아주 은근히 헷갈리는 문제. 그래서 이건 기사에 안 나오고 기능사에 나왔습니다. 아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기사 볼 건데 나왔기 때문에 기능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다. 참고 좀 놔두시고 뭐 도체 알루미늄이라든가 요즘 알루미늄 많이 써요. 등 전선과 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해만 하세요. 오지 마시고 근데 충분히 절연할 거 피복하라. 충분히 테이프하라. 그 대신 여기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요거는 그냥 위험한도라. 절연전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2개 이상의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생각해봐요. 이런 경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와서 이 두꺼운 전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서 갈 때 이게 병렬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기준에 이렇게 가는 경우 없어요. 그죠? 예, 아주 특이한 경우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병. 여기 얘기해 줄게, 병. 이 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병 하면 떠오르는 거. 에이, 빨리. 병 하면 떠오르는 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병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래, 소주병. 그죠? 소주병이 떠오르지. 소주는 한 몇 병 정도 드셔야 좀 먹는다고 하죠? 빨리 이해하기 쉽게. 몇 병? 그렇지. 50병이 아니라 5병. 이렇게 5. 요거만 이러는 거야. 소주는 5병 정도 먹어야 돼. 그래, 잘 먹는 거. 맥주는 몇 병? 빨리 눈치채. 7병. 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소주는 몇 병? 5병. 맥주는 몇 병? 7병 정도 먹어야 먹는구나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단지 참고로 여기 뭐 완전하게 접속할 건 뭐 그냥 이해하면 되고 뭐 각 전선 여기 퓨즈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류가 100A가 와서 각각 50 가는데 여기 퓨즈 넣어서 끊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퓨즈 넣지 마라. 그 다음에 교류에서 병렬 사용한 전선 금속관 안에 금속관이란 말이 나오면 전제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외우라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금속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선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램프를 켜고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가 220V고 얘가 0V라고 봐요. 그럼 전류가 들어가서 불을 켜고 전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A가 전류가 흘러서 10A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된 게 생겨요. 그죠? 뭐가 생긴다? 자속. 자속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여기에 끊기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해?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 전류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발생해? 전압이 발생하죠. 자속이 쇠에 끊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반대니까 자속의 방향도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상쇄가 된대, 상쇄가 된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220을 일러놓고 0V를 만약에 반대를 뺐다. 이렇게 뺐어요. 다른 관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상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안에 왕복선을 반드시 안에 집어넣어서 자속, 여기서 전자적 불평이라는 것은 뭐야? 자속이죠, 자속. 자속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똑같이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에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진다. 결론은 금속관 안에 파이프 안에 전압이 안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뭐 해야 접지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금속관 접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적 불평이, 즉 자속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전류의 절연. 이것도요, 여러분들 법에 추가된 게 있고 기존법 그대로 간 게 있고 법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게 뭐예요? 전류가 새지 못하게 하는 게 절연이죠. 그러니까 피보고 쉬운 것 이런 뜻입니다. 피보고 쉬운 것.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절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절연저항 측정 이런 말이 있어요. 절연저항 측정.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뭐라고 됐냐? 절연저항 측정은 누가 하죠? 원래? 절연저항계가 하죠. 절연저항계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메거라고 합니다. 메거로 측정한다. 일명 또 메거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측정한다 그랬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절연한다. 이런 경우는 뭐라는 얘기야? 절연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요 경우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지점. 접지점은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시험용 변압기, 전기 철도, 그 다음에 전기로 보일러, 요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걸 외워놔야 돼.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철도 귀선, 레일이죠, 레일. 그 다음에 전기로, 쇠 녹이는 거 아니야. 쇠 녹이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야 되니까 전기로, 보일러, 물 끓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야 되니까 절연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 뭐 한다? 절연하지 말아라. 요거 뺀 나머지 다 절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 다시 한번 접지점, 그 다음에 시험용 변압기, 철도 귀선, 그 다음에 전기욕기, 전기로는 절연하지 마라. 절연 안 해도 된다. 요거 뺀 나머지 절연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같은데 이게 법이 추가됐어요. 저기 보면 절연저항값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절연저항값. 자, 절연저항값 이렇게 나왔어요. 절연저항값.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좀 나타나니까요. 절연저항값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SLV가 있고 PLV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얼핏 얘기한 게 있어요. SLV가 뭐였죠, 이게? 비접지식이라 했잖아요. 비접지식이고 얘는 뭐죠? PLV가 접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비접지식의 특조합이고 얘는 접지식의 특조합을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50V, 120V 이하를 특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 SLV는 비접지식이고 그 다음에 PLV는 접지식 회로로 구성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기의 전압을 인가할 때 이제 50V 이하, 120V 이하일 때 특별히 저압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PLV, FLV는 요거 이제 기능성 저압이에요. 그 다음에 500V 이하. 여러분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110, 220, 380,
440은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500V 초과한다는 없어요. 500V 초과하는 전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500V 이하의 절연정이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1메가예요. 500V를 초과해도 1메가옴 이상의 절연 이상 반드시 이상입니다. 클수록 좋은 거니까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다. 근데 요거 잘 보실 게 뭐냐면 DC 시험제라는 게 뭐냐면 메가로 측정을 해서 그 메가에 누르게 되면 몇 볼트가 인가가 된다는 얘기가 500V가 인가가 되는 거예요. 500V짜리 메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을 측정할 때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 기기라는 것은 부하를 얘기해요. 부하. 그래서 부하 등에 측정할 때는 분리시켜야 되는데 부득이 분리가 어려운 경우. 그럼 얘 같은 경우 뭐야? 분리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가 분리가 된 경우는 500V로 해서 얼마? 1메가옴 나야 된다. 근데 부득이하게 부하가 분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똑같이 1메가인데 시험 전압은 몇 볼트? 250V로 낮춰서 1메가에 나야 된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가정집에 일반적으로 부하가 분리가 돼야 안 돼. 부하가 분리가 안 돼. 이제 부하가 킨 상태에서 차단기 내리고 그리고 측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가 분리가 안 되니까 몇 볼트 셀렉터 스위치 이용해서 250V에서 1메가 나야 돼. 만약에 부하가 분리가 되면 500V 인가해서 1메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SLV, PLV 이게 몇 볼트 이하? 50V 이하, 120V 이하. 직류 120, 교류 50V 이하는 얼마? 250V를 해서 여기 하프 0.5메가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KC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원래 작년에도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던 내용입니다. 판단 기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 설비 기준에서 가져온 거죠. KC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500V를 초과한다.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참고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비접지식, 접지식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뒤에 가면 그 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절연변압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절연변압기를 공급하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풀장,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다가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절연변압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접지식이냐 접지식으로 공급하냐 이 뜻이에요. 보통 이제 비접지식으로 많이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다.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성은 뭐냐면 비접지식과 접지식이 아닌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능성만 가지고 있는 변압기. 그래서 여러분들 1차와 2차가 따로 분리가 안 된 단권 변압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여기 보게 되면 F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안 된 회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권 변압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전압을 낮춰서 공급하는 방식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죠. 단지 요거하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얼마야? 500V에 1메가. 부하가 분리가 어려운 경우, SPD는 부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250V로 1메가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절연 전기를 살 때 어떤 거 사야 돼? 500V, 250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야 되겠죠. 그래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미 작년에 실기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필기에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설연료 제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설연료가 여러분들 누설연료기를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또는 누설연료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요즘에 다. 그래서 저하빈 전류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원래 절연정 치울 때 전기 꺼야 돼, 켜야 돼, 끄고 해야 되죠. 근데 끄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통신 기지국이 있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정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항성 알아도 저항성. 저항성이에요. 저항성 누설 연료가 1mA 이하로 된다. 여기서 저항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항성이라는 것은 절연체 또는 절연장 우리가 이제 절연돼 있잖아요. 그 절연이 나빠져서 생전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용량성, 유도성이 아니에요. 유도돼서 누설연료, 용량, 캐패시탄스에 의한 누설연료가 아니라 절연체의 절연이 나빠져서 새는 전류를 우리 뭐라 한다? 저항성 누설연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1mA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존 관연도는 1mA 이하.
근데 어떤 누설연료? 저항성 누설. 이게 이제 법이 추가된 거죠. 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KC 법령이 있다가 2018년도에 공표했죠. 2018년도에 공표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한번 법을 또 바꿉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법을 한번 바꿔.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법을 또 바꿔요. 또 바꿔. 언제 바꿨냐? 2020년 12월에 법을 또 바꿔. 계속 개정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 1월에 법을 또 바꿨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책을 만들 때 7월 한 20일 정도부터 책을 만들었거든요. 휴가 못 가고요. 그때 비 엄청 왔거든요. 앉아서 계속 책을 만들었어요. 2주 동안. 앉아서. 책을 이제 만들과 동시에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출판하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10월 달에. 빨리 또 개정을 했죠. 그리고 출판을 하고 나니까 12월에 또 바뀌는 거예요. 또 1월에 또 바뀌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법 바뀐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예문사에 가면 거기 보면 정오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사의 정오표 보면 나와 있고요. 다행히 지금 강의는 이미 다 바뀌어서 이제 지금 이게 저희가 2월 달에 제가 오늘 2월 1일인가요? 2월 1일 지금 찍는 거예요. 법이 이미 다 바뀐 거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예문사 가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예문사 가서 다운 안 해셔도 돼. 우리 여기 홈페이지 다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다 제가 바뀐 걸로 해줄게요. 저항성 누설연료 언제 바뀌었냐면 요때 바뀌었어요. 2020년 요 10월에 요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항성 누설연료가 일밀한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연액시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절연저항과 절연액시험 차이. 절연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통 누설연료는 절연장의 전압이죠. I는 R분의 V잖아. 그러면 절연장은 누설연료분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절연이 좋으면 누설연료는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 이런 얘기죠. 반비례니까. 아니 절연이 좋으면 전류가 안 새잖아요. 전류하고 전류는 저항과 전류는 반대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누설연료가 만약에 0이면 절연장이 얼마야? 무한대죠. 0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절연장이 좋을수록 누설연료는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누설연료가 0인 경우가 있나요? 절연장이 무한대가 있나요? 없죠. 그럼 절연장이 무한대가 없기 때문에 누설연료가 0인 경우는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전류가 얼마로 새는 걸로 기분을 하냐. 얘는 최대 전류에 보통 2000분의 1 정도는 새는 걸로 기본으로 해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몇 분의 1? 최대 전류에 2000분의 1 정도 새는 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전류가 새냐 안 새냐, 평상시에 얼마까지 2000분의 1 새는 걸 기본으로 한다 이거야. 근데 점점 전류가 많이 새. 그럼 전류가 나빠진다. 그땐 교체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처럼 측정을 해서 아까 얼마? 1메가 이상이 안 나오면 뭐라는 얘기야? 교체라는 얘기예요. 얘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평상시에 전류가 새냐 안 새냐. 그럼 무슨 시험? 절연저항 측정.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높은 전압을 인가해. 높은 전압을 인가해서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 어떤 기계에다 높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시험을 우리는 절연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다시 한번 절연저항은 전류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절연력 시험은 어떤 기계가 높은 전압에 잘 견디는지. 그 시험을 우리는 절연력 시험이다. 이걸 아마 실무에서 내압시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강도시험, 내압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변압기 전류 등의 전동기 등의 절연력 시험. 전류가 뭐죠? 전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평상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 전류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야? 우리 보면 스위치를 올렸어. 스위치를 통해서 전선을 타고서 우리 집 형광도까지 들어오잖아. 그 스위치부터 우리 형광도 앞에까지 다 전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 알아두시고, 자, 요거 좀 더 얘기하고, 그래서 전루와 대지간 또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심선 상호간 또는 심선과 대지. 그러니까 심선과 심선이 뭐야? 각 선과 선 사이 또는 선과 대지 또는 전루와 대지를 요 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죠.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 케이블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네 가닥이 있고 여기 RST고 L1, L2, L3다. 여기 N상이다. 그럼 여기 대지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인가한다는 거죠. 심선과 대지 사이니까. 그죠? 여기와 요 사이를 연속 몇 분간 10분간 어떤 전압을? 요와 같은 전압을.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연속해서 10분간을 가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와 전루와 대지간. 요것도 알아주시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 잘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만 알아두세요. 최대 사용전압.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최대 사용전압, 이렇게 하면 최대 사용전압.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7000V 이하. 근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7000V 이하의 최대 전압 또는 비접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보통 비접지를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그냥 최대 사용전 7000V 이하는 전압 나오면 무조건 1.5. 근데 1.5를 곱했는데 500이 안 나오면 500V 이상이 최저 500V 이상이 되는 거예요. 500V가 되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라 500V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7000V 이하야.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220이야. 200이야. 200 곱하기 200은 이제 7000V 이하니까 1.5 곱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300이 나오잖아. 그 300, 500을 넘어서 안 넘었죠? 그러니까 몇 볼트가 되니까 500볼트를 인가한다는 거지.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6만 볼트를 넘는 초과는 비접지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비접지식 나왔어. 7000볼트 넘고 6만 볼트 초과는 비접지가 나왔어. 비접지가 나오면 곱하기 1.25배. 자, 세 번째, 여기 다중접지가 나왔어. 다중접지 나면 전압의 0.92배. 네 번째, 중성점 쩝지식이야, 쩝지. 전압에다가 몇 배? 1.1배. 다섯 번째, 중성점, 무슨 접지? 직접 접지. 중성점 직접 접지인데, 요건 두 가지가 있다. 만약에 170kV 이하다. 그죠? 170 이하다. 그러면 이거 얼마? 전압에다가 0.72배. 근데 170을 초과한다. 초과하는데 요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피레기가 설치가 되는 경우, LA가 설치가 되는 경우죠. LA가 설치할 경우에는 전압의 0.72배. 근데 만약에 LA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전압의 0.64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제가 또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7000V 이하는 무조건 1.5배. 요거만 외우시면 되고 최저 얼마? 500V. 자, 갑니다. 여러분들 B 아시죠? B. 가수 B 말고 우리 화투에서 B가 몇 끝이죠? 장은 10끝. 똥은 11. B가 몇 마야? 12지. 화투를 잘 모르신다고 오늘 거기 넷마블 들어가서 배워요. 그러면 알아. 고소 치면 금방 알아. 자, B가 얼마? 12. 12니까 1.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B12 그 다음에 다 여러분들 옛날에 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친구 새끼가 복싱을 했던 애야. 못 이기잖아. 그치? 유도선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에 이렇게 뭘 잡아야 하잖아. 벽돌을 잡든 야구방을 잡든 그래 이기잖아. 그럼 우리 뭐라 그래? 다구리. 오케이? 자, 쩝지. 우리 쩝지를 빨리 얘기하면 접시. 보통 접시가 요만한 우리 접시 이렇게 동그란 요놈이 지름이 몇 cm? 11cm. 그래서 1.1. 우리 접시 진짜 직경 측정하면 11cm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접시는 11cm 1.1. 자, 170 이하죠? 9. 0.7가 9이죠? 170을 초과할 때 LA가 있는 경우 9이죠? 피레기가 없는 경우 0.64배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9,
육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투할 때 9을 우리 가보라고 하지. 가보 위에 세6이지. 그래서 가보, 세6. 아니면 9,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니다. 7000V 이하는 1.5배, 최저 500. B니까 10이니까 1.25. 다구리, 다중 0.92배. 접지식 그냥. 접지 12cm니까 1.11. 그 다음에 가보, 세6. 아니면 9, 10. 그럼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다중 접지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22,900을 다중 접지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라인을 다중 접지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외워지고 이 전압을 연속 몇 분간 10분간 가야 된다.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직류라는 경우 직류는 항상 겨울이보다 약해요. 그래서 직류라는 경우는 이 시험률 몇 배? 2배를 적용하죠. 그래서 만약에 500V다 그러면 1.5배죠. 7000V 이하니까 만약에 직류를 한다 그러면 곱하기 2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B접지라 했죠? B는 12라 했지. 1.25 곱하면 되죠. 단지 직류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직류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 말이 없으면 2배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직류가 있는 경우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회전기 및 정류의 절연이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냐면 정류기만 볼게요. 정류기. 인버터 컨버터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인버터 컨버터는 어디예요?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1500V죠. 직류 1500V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직류 축의 퇴리 전압이 몇 배? 1배입니다. 1배.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1배. 지금 얘는 DC 1500이잖아요. 6만 V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배? 1배.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6만 V 초과할 때 1.1배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류 1500V 이하다라고 나면 6만 V 이하이기 때문에 얼마? 1배로 한다. 보통 이제 아까 되겠지만 1.5배, 1.25배, 1.1배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1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주 연료전지는 됐고요. 특히 태양전지 모듈 보시면 돼요. 선생님 왜 태양전지 모듈이 여기 원래 태양전지 쪽은 태양전지 쪽에 이제 태양광에 전압 시험이 있는데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단지 이제 여기 모듈이란 말이 있어요. 모듈. 우리 모듈 뭐라고 하세요? 한 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모듈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아파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짜리 이렇게 합판 같은 거 보이시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100W짜리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W짜리야. 또는 좀 커서 얘가 200W짜리야. 그럼 요거 하나씩을 우리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커지고 작을 텐데 이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 요거 하나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이 하나가 있어. 우리처럼 화장실 문이 하나가 있어. 저게 한 300W가 될 거예요. 저게 하나로 있으면 저기 300W짜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100W 정도면 몇 볼트가 나올까요? 빛이 잘 비치면? 요거는 한 15V 정도 나오고, 요거는 한 25V 나와요. 300W 정도는 한 45V, 50V 나오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전액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달라요. 자, 뭐라고 하냐면,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 전압 몇 배? 1배입니다, 1배. 똑같이 1배예요. 단, 요게 중요하죠. 직류하면 원래 직류할 때 앞에 몇 배예요? 2배라 그랬지. 직류는 2배라 했잖아. 교리에 비해서. 단, 직류일 때 몇 배? 1.5배예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500V 미만의 경우는 500V로 하는 건다. 요것도 최저 얼마라는 얘기야? 500V라는 얘기죠. 근데 태양광은 7000V 넘을 수가 없죠. 아까 7000V 이하 뭐라고 했어요? 1.5배. 단 500V가 안 되면 500을 한다. 태양광도 500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0V 할 때 500을 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직류일 때 몇 배? 1배. 그 다음에 직류일 때 2배가 아니라 1.5배가 된다는 거. 연속 똑같이 몇 분? 10분간 전압을 가야 된다. 실제 여러분들 태양광은 전력 시험 안 합니다. 태양광은 우리 그 절연장 메가로 수정하죠? 500V 메가. 그 500V 인가하기 때문에 얘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실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우리 집 저기 우리 아파트 바깥에 베란다에 이거 있으니까 내가 전력 시험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력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1배, 1.5배. 안 되면 500.
이 정도 알아두시고, 메가 절연장 갖고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니까 보통 저압에선 대인력심 안 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시간이 이제 얼핏 다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2강인데, 2강을 종료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법이 추가된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절연저항만 아까 500V 1메가. 분리가 될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250에 1메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특조압 같은 경우, SLB나 PLB는 250V에서 0.5메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존과 그대로 같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